다음은 품종보호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앞선 여러 나라의 동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최대의 화두는 생물자원 전쟁이라고들 합니다. 세계 각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여러 국제협약들을 통해서 자국의 생물자원 보존과 자원 주권주의 수호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앞선 여러 나라의 동향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의 업무 결정권자인 사무총장이라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즉 유포부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제도라는 협약을 통해서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세계무역기구 회원 가입국의 의무이행사항으로서 WTO 규정의 신품종 보호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유포부 또는 지역 단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국의 우수 품종을 보호받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앞서 국내 기술로 분홍색과 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의 느타리 버섯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품종보호 출원이 마무리되면 농가에 보급되고 곧 우리 식탁에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노트북을 클릭하여 자세한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표고버섯 품종 육성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표고버섯 육성은 산림조합 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와 국립산림과학원에서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종균 배양소에서는 종균을 판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품종 육성 연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표고버섯은 다른 버섯과 달리 일기작의 재배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길고 연구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육종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유포부가 발효됨에 따라 애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종균 등록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표고 품종 육성을 하여서 모두 10개의 품종을 보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표고 톱밥 재배용 산조 701호의 품종이 생산 판매가 되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종 보호 출원 및 심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품종 보호 출원과 심사 절차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를 해서 이제 로열티 경감을 위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또 우리 버섯 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품종 보호를 받아야 되고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는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품종 보호 출원하고 심사 절차로 선출원주의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하느냐? 단 한 시간이나 한 발자국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을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 품종에 대해서 다른 날에 2가지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는 때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해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2가지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서 하나의 출원인만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똑같은 품종을 2사람 이상이 동시에 출원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일때는 어찌됐든 한 사람만 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이 결정이 안 되면은 둘 다 출원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한 사람만이 보호를 받게 돼 있기에 먼저 우선적으로 빠르게 연구하고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품종 보호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육성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품종의 명칭, 품종의 육성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을 해서 출원서를 당해 품종의 종자 시료하고 사진하고 출원 수수료를 납부한 납부 증명서를 첨부해서 국립종자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립종자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산하기관으로서 품종보호 출원과 심사 절차를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품종보호제도의 시행기관인 국립종자원은 최근 그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출원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품종보호 출원 및 심사 절차는 크게 8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품종보호 출원 등록부를 등록하고 출원 내용을 품종보호 공고에 게재합니다. 그리고 출원 품종이 신품종 구비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가 이루어지며 출원 공고 결정 후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를 합니다. 품종보호 결정, 즉 등록 사정을 하고 결과를 출원인에게 송달하면 출원인은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품종보호권 등록증이 출원인에게 송부되면 동품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출원인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죠? 선생님의 자세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 품종을 심사하는 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서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품종보호 출원 등록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원인, 품종 명칭, 품종의 주요 특성 등 출원 내용을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품종보호 공보에 30일간 출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출원 공개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이제 그걸 보고 그 당의 품종이 품종 보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원 공개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아서 이게 품종으로서 될 수가 없는데 품종으로 공개가 됐다 하면은 그 정보와 자료를 만들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을 했을 때 공개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이 출원 공개 기간이 경과하면은 출원 품종이 신품종 구비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는 두 가지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서류 심사와 재배 심사로 구분됩니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품종의 신규성하고 품종의 명칭을 심사하게 됩니다. 재배 심사는 재배 시험 포장에서 직접 재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품종에 대한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서 품종의 출원 품종의 구별성과 균일성과 안정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품종과 일반 품종과 특별히 차별화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품종이 베리에이션이 변이가 너무 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정성은 그 품종이 어떨 때는 그 특성을 나타내다가 어떨 때는 안 나타나고 이러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합니다. 심사관이 심사 결과 출원 품종이 품종의 보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원 공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품종 보호 공보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원 공고와 함께 품종 보호 출원 서류 및 물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사관은 심사 절차 및 출원 공고를 거쳐서 출원 품종에 대하여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품종 보호 결정을 하고 등록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출원인에게 또 연락을 해서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은 등록 사정서를 받은 출원인이 품종 보호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품종 보호권 설정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품종 보호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품종 보호권이 설정 등록이 되면 품종 보호권 등록증이 출원인에게 송부가 되고, 이때부터 그 동품종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품종 보호권자는 보호기간 동안 매년 품종 보호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품종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품종 보호 대상 작물이 확대되면서 최근 품종 보호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그 예국의 육성 품종의 출원도 큰 폭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심사 절차를 꼼꼼히 잘 기억하고 알아두었다가 여러분들도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원 공고 제도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등록 이후에 그 품종 보호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품종 보호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 공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원 공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그 공보가 된 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의가 있을 때는 이때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공고 기간 내에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품종 보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하지 못하면은 이제 이의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품종보호 공부에 관심을 가지시고 뭐가 공부가 되는지 이런 것에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종보호를 영원히 해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품종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보호권은 종자산업법에서 보호를 합니다마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을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 동안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년생 작물이나 가수, 인목의 경우에는 25년 동안을 품종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품종보호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한 후에는 누구나 그 품종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품종보호권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고 생산하고 조제하고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대여, 청약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영리, 이의 목적으로 하는 그 자가 소비용이라든지 시험 연구용, 다른 품종을 육성하는 경우 또는 자가 생산을 목적으로 한 농민의 자가 체정에는 품종 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쓰는 자가 소비용, 또 이렇게 한번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시험 연구용, 이러한 내용은 품종 보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